라타로 TV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560개가 넘는 사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주를 제대로 배우시고 싶으시면 비전적 천수 준비하시고 라타로 TV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기존의 명리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비전적 천수는 갑자부터 출발해서 개해까지 가는 60의 간지, 60간지를 기준으로 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년, 생월, 생일, 생시만 하시면, 다시 말해서 사주 기둥만 하시면 그 기둥을 비전적 천수의 60간지와 맞춰서 바로 쉽게 공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도 자신의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비전적 천수의 내용과 맞춰 보시면서 라타로 TV를 시청하시면 쉽게 사주 공부에 적응할 수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사주 기둥을 맞춰 보는 가운데 천간과 지지의 이론, 격국, 하병충 해파, 12운성의 이야기를 납득하시고 습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전적 천수는 지금 유튜브에 121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 책의 중반 혹은 후반을 보시고 려는 분은 실전적 천수 1기 영상, 2기 영상을 엔터해 보시면 금방 비전적 천수와 같은 내용의 영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전적 천수 100 혹은 008 혹은 310 이렇게 엔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태리의 배우였고 여러가지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출연했던 배우였고 텔레비전 진행자였던 파올로 칼리시노라는 분의 명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태리에서 비토리아라는 가구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단히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스턴 대학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연기 공부를 하고 배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 관한 집안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명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미, 이민, 개축, 을묘. 정묘, 이민, 개축, 을묘. 몇 년, 1, 2년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사주 원국을 보다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수천 개의 사주를 보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가운데 어떤 형식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주를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명리 학인들의 관점일 수도 있고 투파, 그 중에서도 명쟁파의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파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투파의 계통을 자기 스스로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서 보는 다른 학파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정미, 이민, 개축, 을묘. 이 명식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학파의 입장으로 보면, 자, 전통적인 학파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보고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기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수가 둘, 목이 셋, 화가 하나, 토가 둘, 금이 없습니다. 금은 인성입니다. 물론
지장간 신금으로 인묘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사주는 수가 둘 목이 셋, 수가 금의 생조를 받지 못해서 약간 약한 편입니다. 많이 약한 편입니다. 신약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이 사주는 상관격입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인목은 계수의 상관이라 약한 신약한 몸을 가지고 일을 많이 벌리게 됩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임 한목은 정임수와 정화가 합을 하려고 하지만 천간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인목, 을목, 묘목이 목이 많아서 축토, 미토를 제극하는 입장이 되고 이 개축의 축은 무력하게 되는 모습이 전통적인 학파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목이 대단히 강해서 일간이 대단히 약해지겠구나, 과설되어서 약해지겠구나 라고 봅니다. 자, 이런 전통적인 학파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명징파의 입장, 투파 중에서 정통파인 명징파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목이 세, 수가 둘, 토가 둘, 화가 하나인 것은 같습니다마는 인월에 태어난 개수 신약하다고 봅니다. 정임 한목을 합으로 인정합니다. 인목이라는 목이 월지에 있기 때문에 정임 한목이 되면 이 명식은 정임 한목 화격이 되어서 목국이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는 목이 모든 움직임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학파에서는 일간이 목이라야 한목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명징파, 투파의 입장에서는 목이 인월에 목이 있고 월에 목이 있고 을목, 묘목이 있는 데다가 정임 한목이 되면 이게 정임 한목 화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큰 차이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투파 중에서 명징파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목이 이 세력의 주체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사람들은 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체가 목입니다. 체용의 이야기를 바로 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이나 목을 도와주는 수는 괜찮은데 화, 토, 금은 대단히 흉합니다. 왜냐하면 목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화, 토, 금은 왜 나쁘냐? 전번에 정신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백영관 선생의 정신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금방 하실 것입니다만은 이 체인 목을 힘을 빼거나 아니면 목이 내가 힘을 빼는 모습이 되거나 목은 화에게 힘을 뺏깁니다. 목은 토를 제극해야 됩니다. 목은 금에게 제극을 당합니다. 바로 이 정신기의 이론이 이 명징파의 기본 이론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학인들이
정신기 이야기를 깊이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투파, 명징파와 연결되어 깊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신기에서 특히 토, 화, 금이 나쁘다는 것은 바로 이게 정신기의 이론에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만 일단 정신기가 신입니다. 목화 금이 바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분은 사오대원 정묘대운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해가 신축년 경자월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정은 목을 힘을 빼는 식인이 정신계 신에 해당하고 신축년 경자년은 목에 이 사주의 체가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을 제극하는 신축년이고 경자월이고 경신금, 경금이 모두 금이기 때문에 화와 목과 금은 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명징파는 일반 전통 명리 학파보다는 이론이 분명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적용한다는 것은 있지만 문제는 설명 못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전통 명리학을 투파도 좀 섞어서 하고 또 옛날에 하던 전통 명리학도 섞어서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 이 화기격, 지금 여기가 정임, 한목, 화기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54세가 되는 해에 죽었는데 왜 이렇게 죽었느냐 하면 이 사람은 키가 1m 85가 되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인물도 훌륭하고 배우도 하고 텔레비전 진행자도 했지만 마약에 대단히 취약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살던 사람이 2005년에 브라질 여성이 자신의 이태리 제노바의 아파트에서 약물 과용으로 죽어서 체포된 일도 있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2021년 12월 달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 역시 코카인 약물 과다로 죽었습니다. 이 사주가 어떻게 보든 간에 신약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정임, 한목, 화, 기, 격으로 보든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든 신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파 명징파의 입장에서 보면 화, 토, 금이 올 때에 신약한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 엔터하시고 예습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은 카드로 점을 봅니다. 2500년 이상 역술사들이 주역을 이리저리 어렵게 해석하는 것을 간단하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카드로 주역점 보는 것은 파란 카드 한 장, 빨간 카드 한 장만 뽑으시면 됩니다. 물론 책 뒤에 붙은 카드지를 잘라서 카드로 만드시기는 해야 합니다. 파란 카드 한 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 장 잡으시면 점치는 행위는 끝납니다. 파란 카드와 빨간 카드가 가리키는 페이지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좌측에 여러가지 주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하고
지금 당장은 우측 하단에 있는 점의 결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 대길, 흉, 대흉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흉, 대, 길이라는 한자 석자는 배우셔야 합니다. 연애하시려는 분, 이전 확장 개업 사업하시려는 분, 건강에 염려되시는 분들에게 흉이나 대흉이 나온다면 연애하시는 분은 상대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보다 더 면밀히 해야 해서 나와 맞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전 확장 개업 하시려는 분이라면 일단 사업을 정지하시고 재검토를 해야 하며, 건강에 염려가 되시는 분에게 흉이나 대흉이 나오면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더 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카드로 조역점을 보는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응용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 카드 중에서 64매를 파란 카드 63매 중에서 16매를 골라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애하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겠다, 내 동업자의 속마음을 모르겠다 할 때에는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카드 한 장으로 나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스톱시켜 놓고 공부를 하시면 바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점칠 수 있습니다. 30초 이내에 점을 치고 결과도 알 수 있으니 대단히 편합니다. 무당이나 무속인 혹은 철학관들이 이 조역점 책을 사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아주신 분들에게 키포인트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올로 칼리시노라는 사람이 약물 과다로 54세에 사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집안의 자식이고 보스턴 대학 경제학과를 나오고 텔레비전에서 출연하고 배우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왜 약물 과다로 죽었을까 하는 것을 아직 미심쩍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시면 금방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나 트레이닝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주는 합이 9개가 넘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도 9개가 넘으니 실질적으로 합이 한 10개가 나오지 않겠나. 대운과 세운 혹은 월건을 보면 합이 최소한 10개가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합이 그렇게 많으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원국에서 정임 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지 일인과 일지축 안에는 무게합, 병신합, 각기합의 암합이 셋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기합, 각기합이 또 있습니다. 병신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기합이 있습니다. 원국에서 최소한 9개의 암합, 명합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일간과 무토가 또 암명합을 합니다. 그러니 합이 최소한 10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운을 따지면 합이 많습니다. 합이 많다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과 어울리면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명이 합이 많다는 것은 창기가 되고 창녀가 되고, 쉽게 말하면 술집에서 상대하면서 많은 남자를 상대하는 사람이 되고, 남자가 합이 많다는 것은 이 짓 저 짓 오만 짓을 숨어서 다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약도 하고 여자도 하고 탐닉을 하다가 그 많은 합을 풀지 못하고 합이 엉켜서 죽는 것이 바로 다합사주입니다. 남자에게도 다합은 대단히 나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이놈과 합을 하고 저놈과 야합을 하고 해서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마약과 합을 하고 여자와 합을 하고 사건 사고와 합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자던 여자가 마약 과용으로 죽고 결국 자신도 그렇게
죽는 비극이 바로 이 다합에서 나온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라타로 TV에서는 구독자에 한해서 비전적 전술을 65% 가격으로 특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7277-9007, 2814-900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